공매도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먼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에서 개인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나 예탁원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들은 자금력이 약해 이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증권사의 대주거래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여할 수 있는 주식과 기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개인은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로 이득을 볼 여지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최고 징역 20년까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증권사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공정한 어떤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8년에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는 금지된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당했는데요. 이때 75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400억 원대 주문 금액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김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나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공매도 재개 5월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했나요? 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점검 전담 조직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고 한 달 단위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증권회사는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정부는 또 시장 조성자로 지정된 증권회사의 공매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처벌 조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을 때 과연 그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영하면은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워집니다. 처음 공매도를 해본 투자자는 3천만 원 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기자,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 기능적인 부분에서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거품을 빼 혹여나 과대평가된 주가의 적정 가격을 찾게 도와줍니다. 또 하락 베팅 참여자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공매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에게 당장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고 과열을 방지하게 되고 주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니콜라라든지 엔론 사태를 이런 공매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한 조사를 해서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최 기자, 5월 공매도 재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절충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를 거치더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불법과 탈법 몇 개 전산하든지 완별하게 좀 구축을 하고 그동안 너무나 이제 우리가 관리를 안 했던 거죠. 너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불법적인 거 문제되는 것만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고 불법적인 것만 막아야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최 기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나가서 폭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공매도를 재개했었는데요. 당시 우려할 정도의 주가 폭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바이오주 등 일부 일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주가가 이제 3천이 넘었고 저는 3천에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라고 보여져요. 공매도가 들어온다,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슈로 주가가 철렁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개별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을 받을 수가 있다 보여지죠. 따라서 공매도 재개 자체에 대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하고 이번 사태에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한 공매도 제도 정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논란은 달라진 개미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로 넘쳐나는 유동성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종목의 급등락은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특히 영끌 젊은이,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